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특성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성급은 아무래도 좀 지역 간 대결, 팀 간 대결이 짜여졌기 때문에 다소 좀 까다로운 모습이라는 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12경주, 첫 경주부터 그렇습니다. 임치영이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원신재의 직선 추입발이 상당히 좋고, 여기에 안창진도 시속감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힘 대결을 펼쳐 나간다면 아무래도 이변으로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임치영의 기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싱의 중심으로는 임치영이 안정감 있다는 점, 유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13경주 전일 아쉽게 류지열이 3차권 진입하면서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차만 진입했었더라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요. 아쉬움을 남겼었던 류지열, 금일만큼 좀 강공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연 전일에서 다시 만난 김원진을 챙겨 나가면서 동반 입상 성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물론 류지열이 강자 빠진 2류 경기에서는 유리하게 경주를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낙차 사고도 당했었고 왠지 좀 불안한 감을 주고 있다는 점, 더군다나 유태복하고 황준하가 힘을 쓸 수 있는 두 선수입니다. 두 선수가 앞자리 자리 잡고 류지열이 김원진을 챙겨 나가려고 뒤에 있게 된다면 희속감 좋은 두 선수가 버텨내면서 류지열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배당 공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금일만큼은 류지열의 강공 승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4경주는 최래선이 분명 인지도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백기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반면 조지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편성에 따라서 성적에 대한 기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일도 황인혁이 지켜주니까 3차권까지 들이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두 선수 타협과 맞대결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편성 잘 보면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나눠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성급 결승 15경주 정혜민의 기세가 원체 좋기 때문에 수도권 선수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황인혁의 추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일 배당판도 황인혁은 쌍승의 중심 1.1배가 나왔었는데 정혜민은 1.0배라는 극저 배당이 나왔었다는 점, 그만큼 팬들은 황인혁보다는 정혜민을 더 신뢰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얼마 전 결승 경주에서도 10초대 후반 시속 끊어버리니까 정하늘이 넘어서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편성 축선정은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특성급 12경주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임치영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동영 축천권 연합 가능할 것 같고, 정윤재는 무조건 앞만 보고 달려나가고 있죠. 임청이 이를 활용해 나간다면,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원신재와 타협점을 찾아 나갈 것이냐, 안창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맞대결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이런 편성이라고 한다면 임청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원신재하고는 3번의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는데, 임청도 선행감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윤재가 분명 원신재 앞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임청이 오면 원신재는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괜히 정윤재 믿었다가 임청이 뒤에서 젖혀버린다면 원신재 깝깝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선행력, 젖히기 능력만큼은 임치영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2번과 1번 타협점을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단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의 안정감 있죠.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안창진이 버텨내느냐 정윤재가 버텨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도 안창진 저력 있는 선수입니다. 뭔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특성급에서 자꾸 때리면 10초대 초반 정도 시속, 11초대 초반 시속은 나옵니다. 그 점 때문에 임청이 안창진 활용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는 2번과 3번의 동반 입상, 2번과 3번 동반 입상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1번 쪽에 2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 2번과 3번 차선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원신재하고 정윤재가 연합 펼쳐 나가고 임청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창진 연입도 죽 썼어요. 안창진 중심으로 하면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뭐 경상권 선수들 박철성하고 배민구와 협공 나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정윤재의 선행을 안창진이 끊어먹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임치영이 넘어서려 가다가 퍼집니다. 원신재가 직선에서 나와요. 그렇게 된다면 안창진이 머리가 나올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죽 섰기 때문에 배당이 좋을 것 같아요. 3일 가능하죠. 3번과 6번 정도는 3일하고 3-6 경주권 정도는 안창진 머리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치영이 센 것 같습니다. 정윤재 활약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동반 입상 경험 많은 원신재가 뒤에 달라붙는다면 안창진이 넘어서긴 쉽지만 않아요. 그 점 때문에 2번 1번 쌍복 경주권이 이번 편성 경제 중심이라는 점 2번 6번 2번 1번 쌍복 경주권이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번 3번은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류재열 전일 직선에서 취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쉬움을 남기면서 3차권 진입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요. 그 점 때문에 류재열의 강공승부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열 입장에서는 3번 유태보 6번 황준하의 선행을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는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원진이 있기 때문에 팀 선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류재열은 김원진을 챙겨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타종 지점 거의 다 돼서 류재열이 자리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김원진 류재열 오니까 자리 냅다 양보하고 류재열의 뒤를 마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류재열 아무래도 김원진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원진도 훈련할 때 보면 상당히 젊은 선수들과 빡시게 훈련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훈련 파트너 류재열입니다. 류재열의 훈련 파트너는 김원진이에요.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류재열 간만에 저치기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4번 7번과 4번 동반 입상 수성 완승 쪽 경제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준하의 선행이라든지 유태복을 몰고 갈 것 같은데 황준하보다는 아무래도 유태복과 타협점을 찾아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7번과 3번 정도는 7번하고 3번 7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성 완승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7번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7번과 3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류재열의 발목을 김원진이 잡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김원진을 챙겨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무리한 긴 거리 나서거나 오히려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황준하의 선행을 유태복이 몰고 가는 겁니다. 이명현의 선행을 유태복이 몰고 가요. 그렇게 된다면 류재열 기다렸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유태복이 배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유태복 중심으로 황준하입니다. 유태복 중심으로 이명현을 노려볼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3-6이나 3위는 특성급에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류재열만큼은 이번 경주만큼은 김원진 적극적으로 챙겨나가는 7번과 4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차선은 유태복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면 특성급 1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최래선이 파업한 이후 빠르게 몸 상태는 찾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몸 상태에 비해서는 한 30%는 모자라는 것 같아요.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최래선 인지도만큼은 월등합니다. 그 점 때문에 최래선이 인정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지현의 선행과 활약이 나가면서 타이밍 주제를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잘 살펴봐야 될 게 최래선, 이승철, 이성용 파업을 했던 선수들입니다. 조지현하고 전영규는 파업을 하지 않았었던 선수예요. 뭐 정윤건도 파업했었던 선수이긴 파업했던 선수죠. 양분돼서 아무래도 자리 잡기를 함께 하게 된다면 최래선과 조지현이 맞대결 펼쳐 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래선이 그렇다고 아직까지 긴 거리 나서면서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몰고 가서 추입은 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힘을 쓰는 것은 좀 약합니다. 반면 조지현은 타이밍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초반까지 끌어내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최래선이 조지현을 편안하게 마크해 나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전용규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성용도 최래선이 아닌 조지현의 후미를 공략해 나갈 수 있는 충청권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에서 조지현이 타이밍만 제대로만 잡는다면 최래선 넘어서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하고 비파업하고 나눠질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 2번과 4번 동반 입상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쌍은 좀 불안해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2번, 4번 쌍복 경주권 2번, 4번 쌍복 경주권을 강한 승부로 가져가보자는 점 복승이 중심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지현 입장에서는 최래선이 부담스럽죠. 오히려 지역 선배입니다. 전용기 달고 쏘면, 전용기도 요즘 득점이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은데 득점 높이기 위해서 조지현의 뒤를 밀착 마크에 나가면서 최래선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하고 7번 정도는 2번하고 7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4번 쌍보기 우선하시되 2번, 7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파업이 뭉친다면 최래선은 이성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하고 1번입니다. 4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이승철 쫓아가요. 4번과 3번 정도는, 4번 1번, 4번 3번 정도는 맞대결시 노려볼 수 있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래선이 분명 인지도 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예전의 몸 상태 많이 부족하다는 점, 조지현이 1회 경기에 강합니다. 냅다 조지면 돼요. 조지현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결승 15경주입니다. 황인혁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포팀입니다. 황승호, 엄정일, 공태민, 김형환이 연합 펼쳐 나가고 동서울이 뭉친다면 아무래도 황인혁 힘든 견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김포와 동서울이 뭉치면서 황인혁 타도를 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인혁 오면 냅다 자리 줄 선수들이 즐비해요. 그 점 때문에 수도권 연합이 황인혁을 떨궈내기보다는 황인혁의 뒤를 마크해 나가려고 마크 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과연 황인혁의 후미를 누가 마크해 나갈 것이냐, 황인혁이 누굴 활용해 나갈 것이냐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경주 보면은 황인혁 경주에서는 황인혁하고 황승호가 동반 입상했습니다. 1.1배가 나왔어요. 근데 정혜민하고 김용환은 1.0배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황인혁보다는 팬들은 정혜민을 더 인정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결승전에서도 정혜민이 반바퀴 시속이 10초대 후반이 나오니까 정하늘이 못 딴 건지 아니면 따지 않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속 자체가 좋다 보니까 정하늘이 차르신을 좁힐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금일도 정혜민이 과감하게 힘을 쓰게 된다면 황인혁 쉽지만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과연 정혜민이 직전 결승전처럼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아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같은데, 본인이 타종부터 때리면 답은 없어요. 하지만 김민준이 있기 때문에 정혜민은 김민준을 철저하게 활용해 나가면서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도 김민준 힘을 쓰니까 엄정일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엄정일이 안 따려고 했는지 아니면 못 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김민준이 힘을 써서 오랜만에 자신감을 찾아 나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더군다나 22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김민준이 앞선에서만 제대로 긁어주고 정혜민이 반바퀴 지점만 끌고 가게 된다면 황인혁이 넘어서기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공태민이 황인혁 마크가 아닌 정혜민 앞선에서 자리 잡고 황인혁의 뒤를 황승우가 물고 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번 패서 공태민을 정혜민이 몰고 가는 작전이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반바퀴만 젖힌다면 황인혁 넘어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패서 6번과 3번의 전략적 연합인데,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정혜민이 버티기 쪽에, 정혜민의 버티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패서 복승도 배당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되 정혜민의 버티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정혜민이 힘을 썼는데 황인혁이 정혜민을 상대로 훌러덩 넘어서는 작전을 펼쳐 나간다면 황인혁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황승호가 있을 것 같고 공태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공태민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3번과 5번 쪽에 황승호는 공태민 오면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3번과 5번 정도는 차선으로 3번과 5번은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6번과 3번의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 정혜민의 버티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저래 3복승은 3번하고 6번이 붙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황승호가 쫓아가느냐 공태민이 버텨내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3복승에서는 아무래도 공태민의 버티기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되 황승호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혜민과 황인혁의 동반 입상, 복승이죠. 정혜민 버티기 쪽에 우선하실 때 황인혁이 정혜민 냅다 젖히면 공태민이 좀 더 쫓아가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점. 물론 황승호도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공태민이 좀 더 작전적인 상 유리한 만큼 3번과 5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롭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 설명을 들으시고 현장에서 뭐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륜왕 책을 구입하시고 보시게 된다면 뭐 경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뭐 적중의 기쁨도 안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경륜왕을 검색하신다면 PDF를 다운받으신 후 경륜왕을 인터넷으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경륜왕을 검색 후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똑같은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